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주식시장을 달궜던 이슈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 결과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하나의 약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의 미국 텍사스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는 것으로 2033년까지 약 2조 원에서 3조 원 가까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계약 규모가 최소치일 수도 있고 실제 공급 규모는 수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계약 소식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하여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파운드리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파운드리 사업 성장의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원인 중 하나가 파운드리 사업 부진이었거든요.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이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에 재평가 기회로 작용할 거라는 어떤 예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이 파운더리 사업의 적자만의 기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HBM과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파운드리 공정 기술의 발전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삼성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에 비해서 이 점유율과 수율 면에서 조금 뒤처진 상황이지만 이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 HBM과 같은 이 고부가 가치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력이 이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GAA 같은 이 차세대 기술 도입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수율 개선의 노력에 성공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 파운더리의 이 재평가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TSMC라고 하는 거대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과의 격차는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 격차를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테슬라와의 협업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드디어 7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6만 전자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6만 원대로 올라갔다가 5만 원대로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6만 원대는 안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차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전자를 기다려보겠다는 투자자 또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노민 자문역이 보시기에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네, 저는 지금은 7만 전자의 수준이지만은 현재 관세 협상과 삼성전자에 걸리는 기대감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8만 전자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고민이었던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시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HBM과 더불어서 지금 폴더블 폰 산업에도 애플이 참전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회장의 오너 리스크와 관세 협상도 지금 현재 마무리되은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어떤 조언 내지는 전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쓸 파운드리를 따낸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눈높이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4를 적기에 양산해서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쳐 반등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이제 테슬라의 이제 대형 이제 파운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제 HBM4의 양산과 성능 문제를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수율 문제로 이제 양산 시점을 이제 2026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제 주요 고객사들한테 이제 샘플은 이미 이제 제공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이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누면서 이제 업계가 좀 이제 양분화되는 흐름이 좀 이제 뚜렷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HBM4 성능 검증을 이제 통과하고 파이널 테스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과 주가에 있어가지고 큰 탄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반도체 사업 양대 산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찌 보면 이제 선의의 경쟁을 좀 더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삼성전자와 테슬라 협업 소식에 밸류체인에 속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위 소부장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와 이 테슬라의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 밸류 체인들에 속하는 이 소부장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솔브레인이나 원익 IPS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들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네. 특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대감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투심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대로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분야 짚어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죠?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업종, 종목별 분석까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와중에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끝은 어딘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시간에 매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이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중국 수출 재개, 그리고 차세대 AI 모델 출시와 같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제 꾸준히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H20에 대한 칩을 이제 중국 판매에 허용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30만 개 이상의 이제 H20 칩을 이제 TSMC에 이제 발주하는 등 이제 중국 내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강한 자신감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가지고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심리도 역시나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H20 출하에 대한 개시와 그리고 GB200 등 이제 차세대 AI 모델들이 이제 본격 이제 상용화가 될 경우 엔비디아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과 가능한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SK하이닉스의 경우는요. HBM 시장 공급 과잉 우려를 마주하면서 주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공급 과잉은 과다한 우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일각에서 이 HBM의 공급 과잉 우려, 특히 삼성전자의 HBM 시장의 진입과 그리고 내년도 이 HBM 평균 판매 단가의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좀 크게 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는 좀 자체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는데 올해 이 HBM 물량은 이미 완판을 했고 그리고 내년 물량 역시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다고 밝히는 등 이 견조한 수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었는데 네네.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 그리고 이 AI 칩 수요 증가가 아직 본격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급 과잉 우려를 논하는 기회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도현 자문역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공급 과잉을 우려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런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요. 미국이 곧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개 속 정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품목 관세를 매겨도 우리를 이제 다른 나라보다 이제 불리하지 않게 하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이제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이 미국의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발표 예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뭐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5% 정도 수준의 이제 관세 부과와 이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다만 AI 중심의 HBM 제품은 이제 장기 계약 기반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 시점 전후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 조정이나 이제 뭐 손절이나 익절 전략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부에 대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범위의 AI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을 이제 견인해 볼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조사 대상이 관세 포함이 된다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업계도 영향권에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이 모든 조사 대상이 관세에 포함될 경우에 이 반도체 제조업뿐만 아니라 부품 장비 업계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도체 산업은 매우 복잡하고 글로벌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 제품인 반도체 칩에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나 포토레지스트, 이러한 핵심 소재나 고가의 생산 장비까지 이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반도체 관련 이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 수요 확대와 그리고 이제 HBM4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HBM4에 대한 이제 수요를 높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제 2026년부터 HBM4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고 이미 주요 고객사에 이제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첨단 공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삼성과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의 이제 선도주자로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DDR4 양산도 이제 지연하고 있는 점도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이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HBM4 이제 양산 타이밍과 이제 관세 정책 AI 서버에 대한 수요 확대 여부가 하반기 반도체 업계를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자였던 인텔의 하차는 어찌 보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 반도체 업종 주가 밝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테슬라양 수주를 통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현실로 반영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 그리고 AI 칩 수요 증가로 인해서 HBM을 비롯한 이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의 어떤 경쟁이 심화가 되거나 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가 되는 등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좀 반도체 업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을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노은민 자문역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 금은동 종목 지금부터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저와 반도체주 금은동을 이제 알아보실 텐데요. 자세한 종목 분석은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동메달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네, 코미코는 반도체 유일의 기업으로 이제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에 있는 텍사스 라운드록에 클린룸 확장을 단행하면서 이제 삼성 테일러팩과 협업을 이제 본격화한 기업이고요. 텍사스 반도체 혁신 펀드로부터 이제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하고 3,600만 달러의 이제 자체 투자를 통해 가지고 현지화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나노나 3나노 첨단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미세 오염을 제거하고 고온이나 고전압 환경에서도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코팅 기술은 삼성 팹 가동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에 있는 오스틴 팹에 이어가지고 테일러 팹에서도 주요 밴더로 참여하면서 이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코미코가 기술력과 현지화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미국 반도체 패권 경쟁 최전선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반도체주 동메달은요 기술력과 현지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는 코미코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은 뭘까요? 네, 반도체주 은메달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네, 원익 IPS는 메모리 공정 전환과 파운드리 장비 공급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기술주 장비 매출은 고수익 메모리양 매출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을 강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A투자증권에서는 이에 따라 이제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까지도 언급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이제 테일러 팹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파운드리 장비 매출의 10%에서 20%가 집중되었던 만큼 향후 팹 가동을 이제 재개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 이제 2나노, 3나노 공정에서 이제 필수적인 에칭, 증착 그리고 클린 장비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원익 IPS는 이제 가시적인 실적 모멘텀과 글로벌 팹 연계 수혜를 겸비한 이제 전략적인 투자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원익 IPS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공개하는 반도체주 금메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텍사스 킬린에서 이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신나와 이제 고순도 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테일러 팹의 이제 핵심 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드문 국내 업체입니다. 2분기에는 240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과 함께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로 현지에 대한 생산 능력을 크게 강화하였고 포토레지스트 신너는 이제 첨단 공정에서 이제 미세 오염을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는데 이제 필수적인 고기능 이제 화학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혁신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도 이제 존재감을 이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에 머물러고 있어가지고 테일러 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노은민 자문님께서 꼽은 금메달 이유 뭘까요? 네, 이 기업은 이제 텍사스 킬린에서 아까 이제 신규 화학 소재를 이제 화학
공장을 이제 건설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트 레지스트, 연마제 이런 미세 공정에서 수율과 생산 효율을 결정짓는 이런 주요 소재는 향후 이제 수요 확대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텍사스 팹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초기에 이제 투자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해당 업체의 이제 소재 납품에 대한 기회도 이제 초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텍사스의 이제 AI 칩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화학 소재의 소비 역시도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입지도 이제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성장성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팹 가동률 함께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면은 이제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이 택한 반도체주 관련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